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 시작해볼 개체는 장미와 유리병, 그리고 나뭇잎, 밧줄, 이것도 한번 칠해볼 텐데요. 처음에는 브라이트 레드에다가 화이트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밑색 톤을 깔아줄 거예요. 처음부터 브라이트 레드를 해도 되지만 화이트를 좀 섞었을 때 조금 더 풍부한 색감의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. 꽃잎의 끝으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밝아지는 한붓 그라데이션을 잘 적용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그림자 때문에 좀 어두워지겠죠. 그러면서 이제 붓을 세워서 결을 표현해주면은 장미꽃의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충분히 레드 컬러를 충분한 면적을 많이 발라주는 게 좋고요. 너무 적은 면적을 바르고 바로 어둠으로 가게 되면은 탁해지거나 너무 까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장미의 큰 면적 자체가 레드로 좀 많이 발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로즈메더죠. 로즈메더를 이용해서 이 장미의 어떤 꽃잎과 꽃잎의 틈새 사이, 혹은 이 장미가 말려있는 부분에 대한 둥근 잎채, 특히나 이 장미 중앙으로 갈수록 꽃잎이 굉장히 촘촘하게 좀 있기 때문에 그 촘촘한 부분을 로즈메더를 가지고 섬세하게 붓을 세워서 꼼꼼하게 칠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거기서 장미꽃의 디테일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. 지금 선생님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고 열심히 지금 바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장미는 전체적인 덩어리를 어둡게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림자나 틈새의 어둠을 열심히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덩어리를 너무 어둡게 해버리면 장미가 좀 촌스럽고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, 반대로 그림자는 생각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티나고 명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오히려 빛에 대한 감정을 살리게 해줬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레드 브라운을 이용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을 표현해주고 있죠. 꽃잎과 꽃잎 사이, 그 다음에 장미의 중앙 부분, 꽃잎의 덩어리, 이런 부분들을 한 톤씩 더 넣어주면서 장미의 디테일, 그 다음 깊이감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거예요. 이때도 붓을 세워서 이 꽃잎의 결들을 좀 더 추가해 준다면 훨씬 더 디테일한 느낌을 얻을 수 있고요. 지금 영상에는 안 담겨 있긴 한데 물방울 같은 걸 활용해서 좀 장미의 꽃잎 중 심심한 부분이 있을 때 활용해주면 좋습니다. 이제 잎사귀를 할 텐데, 잎사귀는 맨 처음엔 옐로우 그린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베이스를 발라주고 있죠. 잎사귀가 가지고 있는 결에 맞춰서 터치를 먼저 넣어주고, 그걸 통해서 잎사귀의 전체적인 텍스처를 간단하게 넣어주는 겁니다. 그 다음 이제 뱀부 그린을 섞어줄 텐데, 뱀부 그린은 처음부터 바로 원색으로 쓰는 것보다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옐로우 그린을 섞어서 써요. 생각보다 뱀부 그린은 꽤 어둡습니다. 어두운데 이걸 여러분들 바로 올리게 되면은 지나치게 좀 까만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옐로우 그린이 한번 좀 조합돼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색감을 만들기에 유리하고요. 터치로 결을 만든 다음에 얄쌍하게 다시 한번 잎사귀의 인맥을 표현해 주는 거죠. 얇은 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점요소나 아니면 중간중간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조합되어야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장미를 그릴 수 있고요. 이제는 원색 뱀부 그린을 이용해서 그림자와 완전 어두운 면적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. 잎사귀의 중앙에 있는 인맥이 가장 이제 눈에 띄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처리했고요. 자, 이제 유리병을 이제 채색을 하고 있죠. 유리병 같은 경우는 저는 포스터 컬러, 시난 포스터 컬러 인디고에 화이트를 섞어서 그걸로 베이스 톤을 만들었습니다. 유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금속과 좀 칠할 때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. 반사광을 상당히 좀 밝게 가져가고, 저는 이제 구의 유리 같은 경우는 어둠을 살짝은 위로 올렸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반짝이는 어떤 빛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 건데, 다만 금속과 차이가 있다면은 확실히 톤이 더 밝게 나와야겠죠.
그래서 훨씬 더 밝은 면적을 많이 확보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틈새 묘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. 그러니까 유리 같은 경우도 덩어리에다가 너무 어두운 톤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틈새 이런 부분들을 묘사의 부분에서 조금 더 어둠을 잘 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 두께 부분만 아주 명쾌하게 어둠을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이제 빛의 어떤 반사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묘사가 많이 생겨요. 반짝반짝한 묘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둠을 그냥 통째로 밀어버리기보다는 선생님이 지금 해놓은 것처럼 밝았다가 어두웠다 하는 그런 묘사들을 좀 열심히 관찰해서 넣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리 표현을 조금 어려워합니다. 중간중간 좀 터치도 들어와야 되고 면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많이 늘 거라 생각하고요. 유리병이 이제 투명하다고 해서 그거를 덩어리를 아예 안 잡아버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지금 보면은 덩어리 부분이 명쾌하게 보이죠? 이런 식으로 양감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. 물론 작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. 이렇게 큰 주제개체일 때는 반드시 양감을 명확하게 넣어주고요. 밧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세피아에 화이트를 섞어서 베이스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세피아 톤을 이용해서 밧줄 같은 경우도 덩어리를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얇은 소재일 때는. 두꺼울 때는 덩어리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겠지만 얇은 소재일 때는 밧줄에 이 짜인 부분만 신경을 최대한 써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포스터 블랙으로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강조돼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. 제일 어두운 부분, 그 다음에 이제 틈새 부분, 대비가 나야 되는 부분, 그림자 부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블랙을 되게 꼼꼼하게 넣어주는 게 좋은데 포스터 블랙은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항상 묘사 모양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날카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양감을 계속해서 다듬어주고 장미 같은 경우도 이제 틈새까지 넣어줬고요. 이제 닦기 단계 돌입했죠. 닦기 단계인데 유리가 아무래도 가장 반짝이는 물체다 보니 유리에 좀 더 집중할 것 같은데요. 유리 내에서도 이제 포인트 부분을 최대한 잘 파주는 게 중요합니다. 밝은 부분 주변에 너무 면이 심심하거나 꺾인 부분에서 좀 심심한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닦기를 많이 넣어주면 되는데요. 닦을 때도 닦는 크기에 대한 대비 큰 면과 작은 면, 얇은 면들 그 다음 점까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화이트까지 하는 거죠. 화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정리, 그 다음 밀도, 그 다음 덩어리 이 세 가지를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. 화이트를 너무 밝은 부분에다 쓰고 그냥 덩어리로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 다르답니다. 자,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. 우린 다음에 보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